오늘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보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런 인재상도 있고 각 기업마다 다 차별적으로 원하는 인재상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시대의 환경 변화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디지털 시대의 기업들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의 질과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먼저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변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지향이 비전 지향으로, 가격 중시에서 가치 중시로, 제조나 제품 중심이었던 것이 바로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 그리고 스피드 중시 경영으로 혁신성과 기업가적 사고를 중시하고 지식 기반, 복합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미 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략의 흐름이라는 부분은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스피디하게 패러다임 쉬프트를 실현하는 시스템 구축과 인재 육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급류에 견딜 수 있는 보트와 리더의 외침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스스로 구명 장비를 갖추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셀프 리더십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산업화 시대에 단순 지시 복정형 그리고 조직 중시 인간형을 중시했다면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다기능, 고기능, 소비자 중심, 그다음에 인터넷, 글로벌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식 정보화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순발력이나 창의력, 변화 중시형 이런 인재들을 원하고요. 개인과 조직의 중심. 그러니까 즉 예전에 조직 중시 시대였다면 지금 개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그래서 개인, 핵심 인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시대죠. 인재상을 얘기할 때 그 인재상에서 그 역량의 주요 키워드를 뽑아본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인재상에 따라서 각각의 인재상에 맞는 그런 역량의 주요 키워드를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창의성 그러면 창의성은 뭐 상상, 창의, 인식 전환, 독창,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요소고요. 전문성 그러면 최고, 전문 IT 활용 능력, 자기개발, 프로, 실력, 탁월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전 정신은 개척, 모험, 도전, 과감한 시도, 위험 감수, 변화 선호 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도덕성, 인간미, 정직, 신뢰, 무결점, 원칙 준수. 그다음에 팀워크라는 것은 협력, 동료의 공동체 의식, 배려심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 글로벌 역량은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마인드, 열린 사고, 그리고 국제적 소양, 어학 능력 등과 관련된 역량을 얘기하고요. 열정, 승부근성, 체력, 건강, 자신감 등의 역량을 얘기하고요. 주인의식은 책임의식, 자율, 성실성, 사명감, 그리고 실행력은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 추진력, 실천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인재상에서 나타난 그런 키워드를 주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이에요. 뭐 100대 기업의 인재상이다 해갖고 이것도 이제 꽤 시간이 지난 예전 것들인데요. 보면 2008년도에는 창의성, 전문성, 도전정신, 도덕성, 팀워크, 2013년도에는 도전정신이 1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리고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 도덕성이에요. 근데 최근에 2018년, 19년 이 시기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시대에 따라서 뭐 환경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기업들도 가장 중시하고 있고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이러한 인재상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인재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전문성, 창의성, 도전 정신, 도덕성,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주로 상위에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업종별 선호 인재상도 이렇게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어떤 인재상, 금융보험업에서는 어떤 인재상,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서비스업, 이러한 업종별 선호 인재상도 그 업의 특성에 따라서 우선시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인재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짧게 하나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구직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들어볼 만한 소식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국내 기업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인재상은 도전정신이었는데요. 올해 조사에서는 어떤 덕목이 떠올랐을까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열정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전 정신을 강요하는 상사와 신입사원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5년 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던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인재의 덕목이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 취업준비생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도전적이어야 되는지 신입사원들에게 어떤 사업을 맡길 것도 아닌데 무슨 도전 정신을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했더니 5년 전 1위에 올랐던 도전 정신은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대신 가장 많은 63곳이 소통과 협력을 첫 번째 덕목으로 꼽았고 전문성, 원칙과 신뢰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조직 문화를 바꿔보려는 기업이 늘면서 인재상도 바뀐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원을 자기 것만 챙기는 요즘 애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좀 심해지면서 사내 소통에 많은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제조업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고 금융업과 건설업은 주인의식을 갖춘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예,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나온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금 이렇게 2013년도에 주로 도전 정신이 맨 우선순위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2018년도 하반기에는 주로 도전 정신은 뒤로 밀리고 소통과 협력이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기업들에서 가장 중시하는 인재상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뉴스였어요. 사실 이러한 업종별 선호 인재상에서 한 가지 업종, 즉 유통그룹과 관련된 인재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그룹은 주로 롯데, 신세계, 현대, CJ 이런 유통 빅4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있죠. 유통업의 지원 동기를 명확히 하고 유통 트렌드 및 직무 관련 이해를 바탕으로 진솔한 태도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면접에서 보면 스펙은 화려하지만 유통업에 대한 파악이나 지원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관련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서류나 필기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채용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 인사 담당자는 면접 전형이라는 것은 지원자의 역량, 가치관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구조화 역량 면접, 프레젠테이션, 토론 면접, 인성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이 굉장히 다양해진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나 토론 면접은 계열사별로 선택해서 진행하거나 병행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한 계열사의 면접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롯데는 서류 전형 평가 때부터 롯데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본적 자질 및 가치관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사한다고 하면서 천편일률적인 스펙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선발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 직무 적합도가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직무에 따라서 중요하게 보는 역량은 다르지만 지원자가 작성하는
입사 지원서 상의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현대백화점 그룹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 채용 이야기 코너에서 주로 신입사원들이 직접 주요 직무와 업무 소개, 근무할 때 어려운 점, 각 직무별 필요한 강약점 등을 설명해 지원자들이 입사 및 직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 그 통합 채용 사이트에서 바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줬고요. 뭐 스펙타파 오디션이라는 걸 통해서 인성과 역량 중심의 열린 채용을 지향한다. 열정이 가득한 지원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통그룹으로 신세계 그룹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등 고객들이 자주 접하고 방문할 수 있는 유통중심 채널로 지원자들에게 친숙한 기업이다 보니까 지원한 동기를 물어보면 뭐 어릴 때부터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쇼핑을 갔던 행복한 기억이라고 하는 등등의 보편적이면서 뻔한 답변을 자주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남다른 로얄티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하는 회사에 정말 입사하고 싶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 지원자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마트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면접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유를 들려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뭐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죠. 왜 그 회사에 지원했는지, 왜 내가 이 회사에 반드시 뽑혀야 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경험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얻은 요소들을 본인이 지원한 계열사나 직무와 연계시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CJ그룹 인사 담당자는 대학생활 중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 속에서도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전달해 주어야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아무리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이라고 해도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대학생활에서 경험했던 거, 과거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무와 그 경험했던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어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기업의 총수들이 인재상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도 물론 꽤 오래된 인재상들, 대기업 총수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걸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별로 쫓아내고 싶은, 같이 일하기 싫은 퇴출 대상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창의력 있는 미래형 인간이다. 퇴출 대상으로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인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인 정몽구 회장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조직형 인간, 그리고 퇴출 대상으로 현실에 안주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 최태원 SK그룹의 회장은 역시 지금도 행복을 중시하고 있어요. 행복한 인생의 천재.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하여튼 뭐 이러한 그룹 회장들이 얘기하는 인지상을 잘 보고, 뭐 지금 또 대기업 총수들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 총수들의 인지상을 각 그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죠. 자기가 지원한 회사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그 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의 하나인 구글의 인재 선발 기준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구글이라는 기업은 뭐 아주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해서 그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굉장히 자유스러움을 만끽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글 코리아도 있지만 그 회사의 분위기가 정말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많은 그 근무 여건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 같은 회사는 정말 아주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하지만 분명히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한다고 볼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세계 GDP 기준 13위의 선진국형 경제국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업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투병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사람도 다르고 또 거기서 원하는 좀 인재들도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아무튼 그 기업의 구성원으로는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 분쟁이 야기된 일선 전투 현장에서 실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라는 것은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얘기인데요. 회사의 유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강한 승부근성으로 높은 목표에 도전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규범을 준수하는 윤리성, 도덕성을 갖춘 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 업적 성과를 갖춘 자,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수행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자, 육성을 통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보유한 자. 기본 자질이라고 한다면 성실성, 창의성, 적극성, 그 다음에 열정적인 태도, 희생정신, 설득력, 표현력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각 분야의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학점, 자격증, 프로젝트 성과나 공모전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일단 영어 외에 다른 제2외국어까지도 잘하는 사람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인재상에서 가장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 보면 창의적 인재라는 게 꽤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것도 예전에 좀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고 지금도 창의적 인재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글로벌 인재, 전문가 이런 이제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창의적 인재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 본 거예요. 일단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면 호기심과 질문이 많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그리고 5번째가 유머 감각이 있고 행동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엉뚱한 생각도 하고 가끔 엉뚱한 얘기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그냥 비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야, 쟤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보면 같은 반에 있던 이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굉장히 창의력이 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창의적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이 자유롭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또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층 의식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판단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판단을 좀 미루라고 하는 측면도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직설적인 표현보다 비유적 사고를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은유적 표현. 그러니까 비유적 사고라는 게 뭘 얘기할 때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그리고 마치 그것이 뭐와 유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유연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인내심을 길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머리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력이나 IQ 이런 것들과 창의성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좋은 거하고 머리 좋은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 특정인이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물론 선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성격 특성이나 뭐 여러 가지 특성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본인이 노력하면 누구나 다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재라고 하는 이것도 뭐 예전부터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뭐 성공한 사람들의 뭐 몇 가지 특성, 뭐 무슨 습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책에 이제 이런 그 LG 주간경제라고 해서 그런 리포트처럼 만들어진 책인데 이런 인재가 진짜 인재다라고 해서 이렇게 7가지로 특성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대부분 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인재상이라는 거에서도 다 나오고요. 그런 것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선 첫 번째가 최고를 향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수, 돈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체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명의식과 자부심, 최고를 향한 높은 열망을 지니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진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승부근성을 두 번째로 꼽고 있죠. 웬만한 위험에 노출되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 불굴의 의지와 용기, 도전 정신. 그 다음 세 번째가 도덕적 겸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무 능력은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뛰어난 업무 능력은 기본이에요. 차분한 실력을 쌓으면서도 본인이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식의 자세나 태도보다 겸손하면서 외유 내강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기술적 역량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인간 상호 간의 감성적 교감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직업윤리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나 다 나오는 얘기죠. 나름대로 철저한 룰을 정해서 정직하게 실천하고 규율 있는 행동. 그런 회사의
규칙이나 룰들을 잘 지키고,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흡수 능력,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추는 일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의욕. 내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냥 그런 전문 지식들, 그거에서 자꾸 그것만 가지고 뭔가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적극적인 자세와 그런 학습 의욕이 넘치는 사람을 인재라고 볼 수 있고요. 핵심 가치라는 것도 이제 마지막 7번째 특징으로 회사의 가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인재다. 내가 원하고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그 조직에,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일치해야만이 추구하는 노력을 같이 해나갈 수 있죠. 기업의 가치는 뭔데 내 가치는 전혀 그거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진짜 인재의 7가지 특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 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최근 기사 같은 걸 찾아봐도 되고요. 뭐 여기저기 많이 언급되어지는 게 바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에 관련된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인재상에 맞는 내가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경영 경제의 현재 트렌드에 민감하자 일반 신문이고 경제신문이고 간에 꼭 신문의 경제면을 통한 최근 이슈, 최근의 어떤 트렌드 그런 것들을 자꾸 읽고 정리해 놓고 스크랩을 해 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보면 좋고요. 일반 신문이든 뭐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도 모든 신문 다 서치할 수 있고요. 관련된 경영 경제와 관련된 기사는 쫙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정말 내용들은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나 관심 있는 산업 분야라면 프린팅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해서 인터넷 그 기사들을 다 스크랩 해놓으면 되지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 잉글리시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자. 이제는 토익 점수 뭐 몇 점 받았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업에서 뭐 이 정도 점수 이상이면 다 그냥 통과가 되고 안 되면 떨어지고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실질적으로 내가 스피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리토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회사에서 영어로 회의를 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들로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팀의 뭐 팀장, 그 어떤 뭐 본부 단위의 본부장이 영어를 하는 국가의 사람이 와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은 대기업, 뭐 중소기업들이 바로 영어로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못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그런 영어 실력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괄식으로 사고하고 말하자.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두서없이 늘어지게 말하면 안 돼요. 결론부터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딱 얘기하고 그 이유 무엇 때문에 이걸 내가 중시하고 강조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스피드와 퀄리티를 다 겸비해야 된다. 인정받는 인재의 필수 겸비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빨리 처리하면서도 최고의 품질을 추구해야 되고 품질을 갖춘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독불장군과 무소신은 모두 가라.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나 혼자 일 잘한다고 해서 혼자 일하는 사람 그리고 소신 없는 사람 모두 다 기업에서 원치 않습니다. 팀워크를 저해하는 독불장군 그리고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그런 무소신 퇴출 1위의 사람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나 혼자서 잘나가지고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다양한 경험이 마켓 밸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에 뭐 해외 봉사활동, 해외 여행 경험, 인턴 경험, 공모전 경험, 실제 내가 조그만 사업을 또 해봤다라고 한다면 사업 경험, 또 실패 경험, 성공 경험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내가 지원한 직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why, 왜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는 연습을 또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현재에 대한 혁신적 변화 없이 발전이라는 것은 없다.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자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나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의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연한 비판이나 막연한 그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왜라는 부분 그리고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지식에 대한 기본기를 갖출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전공에 대한 학점만 자꾸 높이 따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무지하게 써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공에 대한 학점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 비슷하게 봅니다. A 플러스나 A, B 플러스 크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공에 대한 학점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산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내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직무 역량,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전문 지식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노력들이 바로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재 유형에 그나마 유사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산업 분야나 또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업에선 이러한 요소를 제일 A라는 요소를 중시하는데 B라는 기업에서는 또 그 다른 또 인재상을 또 중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다 동일한 게 아니라 각 기업의 특성 또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분야와 기업의 인재상을 매년 체크를 하고 올해는 특히 뭐에 중점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직업, 직장, 직무와 관련된 그런 노력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관련돼서 필요한 또 사실은 또 실제로 제가 대기업에 있는 또 아는 기업에 있는 제 아는 또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서 한 명을 불러서 좀 특강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올해는 그게 어려우니까 TV에서 방송했던 내용 중에 그런 여러 기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이 얘기한 특강과 관련 어떤 학교에서 특강을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특강 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시청하는 걸로 수업을 제가 구성할까 합니다. 아무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연관된 내용의 영상물을 시청하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